자, 시작하자. 문제는 그렇듯이 일단 문제 질문부터 받고, 자, 정리되면 문제를 풀지요. 오늘 해보라고 했던 건 피타고라스였고요. 그래서 116부터 118, 그 다음에 122부터 뭐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116에서 118 질문이 있어? 여기는 없어? 그럼 122에서 123은? 없으시면 중단원. 그럼 우리 124에서 127, 19번이요. 19번 그리고 최단거리 문제에서 2번 몇 번? 그러니까 20, 1번 21번? 다른 건 없습니까? 19번 문항은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한 문항이고 어떤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가 이제 7cm 그 다음에 전체가 16 그러면 여기가 5cm. 자, 갖고 있는 정보는 여기가 7이다. 여기가 5다. 그 다음에 여기가 16이다. 이 얘기만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얘네들을 생각을 하면 어떤 거냐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얘가 어딘가 적당한 데를 이렇게 숨겨서 다시 올라올 때 이 거리의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5cm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기로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때 이 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이 선은 지금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이 같아질 것이다. 이 얘기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에서 A에서 P를 들려 D로 가는데 이제 P의 위치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움직이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여기다 이제 D'이라고 하는 길이를 잡고 이 길이를 A부터 D'까지를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 길이 값이 이제 최단 거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 길이 값을 Q라고 잡고 이 길이는 여기가 16이 될 거고 A부터 Q까지 길이 값은 12가 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A 플러스 PD의 최소의 거리값은 AD 프라임의 길이값하고 똑같을 것이고 이 AD 프라임의 제곱의 값은 12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이니까 얘를 하면 정확하게 400이 나오시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D의 길이값은 아마도 21 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은 이제 범위가 물어본 범위는 뭐야 도대체? 범위가 물어본 21번 문항도 얘랑은 조금 다른 아이지만 어쨌든 직선이 최소 거리다 라는 기준에서부터 오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문제에서 4cm, 4cm짜리 4cm, 4cm짜리라 자, 여기가 4고 여기도 4인 이러한 사각 기둥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6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들렸다가 일로 오시는 이 형태의 이제 길이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여기 B에서 H까지 어떻게 올 거냐 라는 건데, 이 ED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를 핀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 두고, 만약에 핀다라고 하면 6, 4 더 크게 그려야 되구나.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E가 될 거고, 여기가 D가 될 것이고. 됐어? 당연히 B의 길이는 4였죠. 그치?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4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 길이도 똑같이 4니까 결국은 여기도 4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6짜리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에서 H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어? 근데 이 녀석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길이값이 8이고 이 길이값이 6짜리니까 BH의 길이값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니까 정확하게 100 나오시겠네요. BH의 길이값은 10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기가 잘리는구나. 여기 쓸 수가 없네. 자, 또 다른 거 있어요? 질문? 그럼 뒤에 서술형 완성형 질문 있니 혹시? 유제 2번이요. 유제 2번? 자, 같은 거리에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최단 거리의 문항이니까 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핀다의 개념에서 올 것이고, 원기둥이시니까, 아니지, 이거 왜 점성을 처리하고 지랄이야? 6하고 9파이, 9파이면 27점 얼마? 27, 28 정도 된다? 아이 몰라. 비율은 그냥 무시하고 그릴게요. 비율까지는 못 잡겠다 지금. 그러니까 얘가 하나에 6짜리니까, 그리고 얘가 9파이라고 적혀있잖아. 그러면 얘를 펼치면 9파이는 그대로 있겠지만 얘가 쭉 펼쳐지니까 얼마나 펼쳐질 거냐면, 얼마니? 엄마 얼마 돼야 돼? 9파이. 저기 12파이. 그렇죠. 여기가 12파이가 되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펼쳐질 거란 말이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얘가 A랑 B는 같은 라인에 있는 뭐 한 모선에 있는 녀석이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여기까지 오시는 걸 말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A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B점일 것이고, 다시 여기도 A점이고 여기도 B점이겠죠. 네. 그치?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거리 값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AB의 길이 값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의 값이 9의 제곱에서 9의 제곱 파이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파이 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얘가 225 파이 제곱이죠. 그러니까 AB의 길이 값은 15파이. 15 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다 됐나요? 네. 다른 것도 질문은 없습니까?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테스트를 먼저 보고 나머지를 하죠. 테스트 보는 동안은 촬영을 끄고요. 자, 이제 시험 본 건 시험 본 거고, 질문할 거 있으면은 이따 따로 질문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뭐냐 피타 이후에 경우의 수를 오늘부터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는 네, 어디까지가 중학교 거고 어디까지가 고등학교 거다라고 하는 구분을 짓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어렵게 되면 되게 어렵고 쉽게 되면 되게 쉬운 애들이라서 학교의 난이도에 따라 되게 편차가 되게 큰 학교에서 큰 단원이다 이렇게 알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이름은 경우의 수죠. 자,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책에도 써 있겠지만 사건 얘부터 나와 있어요. 사건 책에 써 있는 걸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때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같은 조건의 행위의 결과 조건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조건에서 행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가면 서 있다 할 때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졌을 때의 결과 또 던져 그때의 결과 이런 거 생각을 할 텐데 동전을 던지면 뭐가 나오지? 앞면 뒷면? 네, 앞면 아니면 뒷면. 과학부선사들의 저기 뭐야 게임 같은 거 하잖아. 앞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무엇이냐? 그래서 사건의 가짓수야. 내 거야, 뭐야 계속 그리는 거. 내 본인. 됐어? 근데 이렇게 외우니까 사실은 너네가 좀 다시 와닿지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동일 조건에서의 어떤 동일 조건에서 행위의 결과의 가짓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했을 때의 그 결과의 가짓수를 우리 뭐라고 한다? 경우의 수라고 얘기한다.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는 몇일 것이야? 2. 네, 두 가지가 나온다. 그렇죠? 앞뒤가 나올 것이냐, 뒤가 나올 것이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는 몇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해서 6가지가 나오겠죠? 그치? 이런 걸 다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별거 없지? 그럼 이제 경우의 수는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지금 뭐 했어 우리? 동전을 던진다. 앞이 나올 거다, 뒤가 나올 것이다. 주사위를 던진다.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 다 뭐 한 거죠? 열심히 셌죠.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뭔 생각을 하는 거냐면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 세십니다. 됐나요? 그래서 책에는 없으나 모든 경우의 수를 가리키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용도라는 겁니다. 한글로 풀었으면 가지, 나무,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그렇지?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동전이 앞이 나온다. 1, 2, 3, 4, 5, 6 중에 주사위가 나오시겠죠? 동전이 뒤가 나온다.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실 거예요.
됐어?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시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수영도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 이러지 말고 그러면 A, B, C, D 네 사람을 줄을 세워봅시다. 이름으로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A, B, C, D로 쓴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A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다 B를 줄 세울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C를 줄 세울 수도 있겠지만 D를 세우고 C를 세울 수도 있겠지. 여기에 B를 줄 수도 있어. B 대신에 C를 세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B 세우고 여기다 D 세울 수도 있을 거고, D 세울 수고 B 세울 수도 있을 거고, C를 세우고 그 다음에 B를 세우고 D를 세울 수도 있을 거고. 야, 여기 D가 돼야지. 정신 아니야? 똑같은 거 또 썼어. C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C를 세운 다음에 이제 B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A를 맨 앞에 세운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여기다 줄 세우는 방법에 같이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B도 똑같이 6가지 있겠지. D도 C도 6가지 있고 D도 6가지 있으니까 우리는 전체 24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잘 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두 다 이렇게 셀 건 아니야. 근데 모두 다 셀 건 아니지만 조건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뭐 한다고? 센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아니다, 뭐 좀 더 가리키고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세는 겁니다. 열심히 잘 헷갈리지 않게.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세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거에 순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선생님이 이 수영도를 그려놓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A, B, C, D를 썼고 그 다음에 B와 D와 C를 바꿨죠. B 대신에 이제 C를 썼고 그 다음에 B하고 D, D하고 B. 어떻게 된다? 이걸 형태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름차순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로 갈수록 점점 커질 수 있도록 계속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질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만의 규칙을 갖고 쓰셔야지만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 알겠지? 일단은 경우의 수가 뭔지는 알겠죠? 뭐를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정말 다 이렇게 셀 거는 아니니까 두 가지 원칙을 갖고 계산을 합니다. 두 가지 계산 방식은 고벨 법칙과 합의 법칙, 이 두 가지예요. 곱하거나 더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부터 할까? 오늘 옷을 입고 나갈 거야. 선생님이 외출을 할 거라서 옷을 입고 나갈 거라서 윗도리에 이제 갖고 있는 윗도리가 개수가 한 7개 정도 되고 바지가 한 4벌 정도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1번 윗도리에다가 바지 A, 바지 B, 바지 C, 바지 D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윗도리마다 바지를 4가지씩 입힐 거고 그럼 토탈 우리가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은 28가지겠죠. 그치? 윗도리만 입고 나가거나 바지만 입고 나가는 변태는 아니잖아. 그치? 그런 형태의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 곱할 거란 말이죠. 자, 곱하는 경우는 그러면 언제냐 이거야. 언제 곱할 거야? 언제? 경우의 수가 많을 때? 야, 우리가 김밥집을 들어가서 김밥 천국 가면 5만 잡다가 다 팔잖아. 그런 거. 그치? 봤더니 뭐 라면 종류가 한 10종류가 있어. 볶음밥 종류가 한 15종류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먹을 거야. 그러면 우린 그걸 곱할 거야? 우리가 그 라면 10개와 볶음밥 15개, 그 다음에 뭐 김밥 8종류 뭐 이렇게 있으면 전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33종류인데 이걸 갖고 계산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너네가 병합을 시킬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하면 그냥 33종류라고 얘기를 하죠. 33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더 할 거란 말이지. 무조건적으로 곱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더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더하고 언제가 더 곱할 거냐를 구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곱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 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관성이 없으면 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는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윗도리와 맞는 바지를 고르시잖아요. 동시에 입을 거고요. 그치? 이런 아이들은 곱하죠. 근데 라면을 먹음으로 해서 김밥을 다른 거를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이런 애들은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는 연관성이라고 하긴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시와 동시성과 연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올해는 윗도리와 바지를 동시에 입고 나가실 거지? 바지만 입고 나가진 않잖아. 윗도리만 입고 나가서 이상하고 곰돌이 푸우는 윗도리만 입고 다니지만, 그치? 알고 있나? 곰돌이 푸우를? 너희도 봤냐? 너네 그거 만화 볼 세대는 아니지 않나? 네,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그래? 자, 어쨌든 뭐 걔는 뭐 이제 곰돌이니까 변태는 아니지만, 자, 우리는 윗도리만 아니면 바지만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 동시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고백 법칙을 사용을 한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잠실까지 갈 거야. 롯데월드를 갑자기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서 오늘 롯데월드 갈 건데, 여기서 가려고 하면 김포공항 근처를 갔다가 거기서 잠실로 가신다. 그러면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한 3개쯤 되고 지하철 노선이 하나쯤 돼. 그러면 여기서 김포공항 가는 방식이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잠실로 다시 이동을 할 건데 버스가 3종류고 지하철이 1종류야. 그럼 또 4종류가 되시는 거지. 그럼 우린 방법의 가지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4개 타고 4개 탈 거니까 곱할 거예요. 연속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연속성을 띠고 있어도 우린 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한다, 그 다음에 연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이 줄 세우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4명을 줄 세우기 때문에 맨 앞에 4명을 세울 수 있죠. 4명 중에 한 명 선택해서 줄을 세우겠죠? 그럼 그 자리에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자리에 얘를 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우리가 사람을 놓는 방법은 첫 번째 자리에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3가지죠. 그러면 그 다음 건 2가지죠. 그 다음 건 1가지겠지. 그럼 얘네들 줄 세우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가지죠. 이렇게 6개에서 곱하기 4를 할 것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 경우에는 고백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연속성, 동시성,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 연관성도 없고 동시에 일어날 것도 아니고 연속성도 없는 경우에 이 모든 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의 법칙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건 A와 B를 어떤 두 사건을 갖고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and를 연결을 할 것이냐, 우리 이것만 대문자로 쓰고 들어야지. 자, and를 연결을 할 것이냐, or로 연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and로 연결되는 사건들은 곱한다. 또는으로 연결되는 사건들은 우린 다 뭐한다? 더한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라면 또는 볶음밥 또는 김밥을 먹어야 되니까 더하는 거고요. 그치? 윗도리와 바지를 입을 거기 때문에 곱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이 내용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2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뭐 좀 뭐 컨비네이션이 있고 퍼뮤테이션이 있고 뭐 팩토리얼 뭐 이딴 걸 배우시기는 할 건데, 일단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건 일단 먼저 배우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다 틀릴 수도 있다. 노가다스럽지만. 자, 먼저 볼까요? 유형 1번에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3의 배수에 눈이 나온다. 뭐가 있을까? 6을 던지는데 3의 배수. 3하고 6. 몇 가지? 2가지. 4 이하의 눈이 나온다. 몇 가지? 4가지. 자, 1부터 12까지 적혀있는 각각 정 20면체, 정 12면체구나. 12면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질 겁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수를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바닥면에 적힌 수가 소수이다. 바닥면에 적힌 수가 소수이다. 자, 1부터 12까지 소수에게서 뭐가 있을까요? 2, 3, 5, 7, 11. 5가지죠? 그러니까
바닥면에 적혀있는 수가 소수이다 라고 하는 건 5죠. 이런 거 본 적 없지? 정식면체 주사위. 우리나라 전통 주사위에 주령구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 주사위 주령구에는 12개의 면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쓸 일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다 벌주를 마시는 법칙에 대한 거라서 시라다 시대에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바닥면에 적힌 수가 12의 약수이다. 약수는 12 약수 몇 개 있어? 걸고 세고 있으면 안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했었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2 6개인 거죠. 이건 세면 안 돼. 자, 2번에 1부터 9까지 각각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옵니다. 1부터 9까지 짝수는 4개. 근데 경우의 수를 쓰라고 다음 구하라고 했으니까 4구나. 그냥 미안. 자, 9의 약수가 적힌 공 1 9 2개. 응? 1, 3은 어디 갔어? 아 3개잖아. 1, 3, 9 3개죠. 자, 2-1번에 1부터 16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1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수를 구하시오.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 4, 8, 12, 16 4가지. 14 이상이면 14, 15, 16 3가지죠. 자, 3번으로 갈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구하십니다. 2보다 작은 수. 자, 1부터 6까지의 수 중에 2보다 작은 수는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4 이상의 수다 라면 4, 5, 6 세 가지. 맞지? 자, 2보다 작거나 4 이상의 수가 나온다니까 우리가 이걸 굳이 얘기하면 또는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해야 된다? 1하고 3 더해서 4다. 1부터 8까지 적힌 정팔면체 주사위 모양이라고 했네요. 이번엔 자, 바닥면에 오는 적힌 수가 홀수이다. 1부터 8까지 홀수의 개수는 1, 3, 5, 7, 4개. 그쵸? 바닥면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이다. 4하고 8 2개밖에 없죠. 됐니? 바닥면에 3번에 바닥면에 오는 바닥에 오는 면에 아이씨발 헷갈리게 써놨어.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가 홀수 또는 4의 배수이다. 홀수 또는 4의 배수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내용이잖아. 이거 위에서 얘기한 거 2개를 더하셔서 6이죠. 그렇지? 자, 4번에 1부터 10까지 적힌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겁니다.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쓸 겁니다. 3, 6, 9 3개죠? 5의 배수가 적힌 거는 5, 10 2개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3, 6, 9, 5, 10 5개가 되겠죠? 됐니?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 20개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개의 구슬이 있는데 상자에서 한 개를 꺼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7의 배수가 나오려면 7, 14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21은 없으니까 9면 9, 18 역시 두 개겠지? 또는이니까 더해서 4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수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했던 주령구 얘기가 있었죠. 1부터 12까지 적혀 있었던. 됐니? 그럼 너네한테 만약에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아까 5개였어. 그렇지? 2, 3, 5, 7, 11. 그 다음에 여기서 짝수가 나오는 걸 찾으라고 해요. 6개죠. 그러면 소수 또는 짝수. 그러면 10개죠? 10개라고. 더하기. 5이다. 네. 소수 또는 짝수. 그러면 얘네 둘 더해서 11이 아니라 10이라는 거죠. 왜? 소수인데 짝수인 녀석이 하나 존재하거든. 2라고 하는. 됐어? 그래서
또는의 애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더한다 계산하시면 안 돼요.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 경우에 겹치는 거와 빠지는 게 없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항상. 알겠어? 요거 조심하시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134를 볼까요?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전은 하나가 앞뒤, 나머지 하나도 앞뒤겠지?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는 4가지죠. 주사위네? 미안해. 주사위네. 동전이 아니었어? 6개, 6개니까 36개겠죠. 됐습니까? 동전 1개의 주사위면 2개, 6개니까 12개죠. 서로들은 5-1번에 1번 서로 다른 동전 3개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서로 다른 동전 2개 2 곱하기 2 거기다 주사위 6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6 24 이렇게 되는 거죠. 6번에 학교에서 준수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몇 가지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길이 몇 개 있어? 12개. 길이 12개가 있어? 학교에서 준수네까지? 3개지? 네. 준수네에서 영화관까지가 4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수네 집에 들렸다 학교까지 가는 영화관까지 가는 방법이 12가지가 되는 거지. 자, 미술관 출입구는 5개. 유나가 미술관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들어갔다가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오겠죠. 됐지? 그러면 몇 가지? 25가지. 네, 25가지. 자, 135페이지로 갑니다. 정아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초콜릿 1개를 사려고 합니다. 50원짜리 동전 4개하고 100원짜리 동전 5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동전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50원짜리 4개, 동전 5개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 하나하나 다 세는 거예요. 우리가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를 갖고 500원을 지출해야 되니까 5개를 다 쓰면 되죠, 그냥.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나 줄이려면 얘를 2개를 늘려야 똑같이 500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50원 동전의 개수는 최대 4개를 갖고 있단 말이죠. 얘를 4개 지불하는 게 끝일 거고, 그러면 이렇게 3개. 그래서 이 경우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3가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수연이네 집에서 공연장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은 3가지, 버스를 타고 가는 거 4가지. 수연이네 집에서 공연장까지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또는 있잖아. 그러면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그래서 몇 가지? 7가지. 7가지. 3번이겠죠. 자, 3번에 A 회사에 A 회사에 생산한 스마트는 9개, 스마트폰은 B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은 6종류. 형석이가 A 회사 또는 B 회사의 스마트폰을 한 대 구입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더할 거예요, 곱할 거예요? 스마트폰 2대 같이 살 거야? 더해요. 하나만 살 거잖아. 더 해야죠. 됐습니까? 자, 4번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5 또는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 세야 돼요. 5가 되는 경우를 세보면 1, 3, 2, 3, 3, 2, 4, 1. 4개죠? 6이 되는 건 1, 5, 2, 4, 3, 3, 4, 2,
5, 1이죠. 5개지? 토탈 그러면 9개가 될 겁니다. 네, 여기 쓰는 것들도 사실 좀 규칙성 있게 쓰도록 해 앞으로 계속. 선생님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수는 점점 커지게 쓰고요. 뒤에 있는 수는 점점 작아지겠습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5번. 1부터 2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5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겁니다.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네요. 5의 배수면 뭐 있어? 5, 10, 10, 15, 15, 20, 25. 5개. 6의 배수는 6, 11, 18, 24. 4개죠? 겹치는 거 없지?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5번입니다. 그치? 자, 6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 하나씩 적힌 4장과 카드 4장하고 모음 아, 어, 우, 으, 이 6장이가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각각 적힌 카드를 각각 한 장씩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받침 없는 글자의 개수를 물어봤지? 같이 선택할 거죠? 동시에 선택할 거지? 그러니까 곱할 겁니다. 24가지죠. 만약에 받침까지 생각을 한다면 24, 이 4 곱하기 6 곱하기 4를 또 해줘야겠지? 받침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6만 하시면 되고 24개예요. 알겠지? 자, 7번에 동전 1개와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모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는 거는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3 곱하기 3의 9가지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8번. 영기네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은 5개, 서점에서 공원까지는 3가지. 영기가 집을 출발하여 버스를 타고 서점에 들렸다 공원을 갈 겁니다. 당연히 연속적으로 타고 가는 거죠. 서점 들렸다가 공원으로 가실 거니까 서점까지 가는 5가지에 공원까지 가는 3가지를 곱해서 15가지를 만들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부터 해가지고 대표 복귀 기타 등등등등등을 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2번 눌렀네. 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뜬금없이 가르칠 건데 중학교 때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순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순서를 갖게 나열을 한다. 순서를 갖고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줄 세우기 같은 게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번호표를 준다든가 줄을 세운다든가 이 단어들이 다 여기 해당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개념은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n 팩토리얼은 이제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다 한동안 말하는 것들은 원래 이제 이거를 그냥 너희들은 풀어서 써요. 다 풀어 쓰는데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개념적으로 좀 더 복잡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막 그딴 거 배우시거든요. 정팔면체에 대한 꼭지점에다 색깔을 칠할 거예요. 네, 색깔을 칠할 겁니다. 정팔면체에다가 꼭지점에다 색깔을 칠하면 과연 우리는 몇 가지의 가지수가 나올까요? 뭐 이딴 걸 배워요. 입체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뒤집으면 또 똑같아지거든요. 얘네들 정팔면체는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으면 복잡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용어들도 그때 가서 배우고 그런 복잡한 경우수도 그때 가서 배우다 보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경우의 수를 배울 때 너희들이 너무 어렵다의 개념을 갖게 돼요. 물론 경시에서도 사용하는 용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이제 개념적인 것들은 고등학교 내용도 간단한 것들은 다 일부 끌고 내려오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실 거고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n명을 줄 세우기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단 얘부터 생각을 해서 5명 A, B, C, D, E 줄 세우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이 5명을 줄 세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5개의 자리를 만들면 될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자리는 A, B, C, D 지금 5명 중에서 아무나 데려오면 되죠. 얘는 5가지일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자리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4개. 얘는 앞에 둘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와야 되니까 또 3가지. 얘는 2가지. 얘는 1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5명 줄 세우기가 되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5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n 팩토리얼이 갖고 있는 의미는 n 곱하기 n-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명 줄 세우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4명 줄 세우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고 6명 줄 세우기까지 하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고요. 4팩은 24, 6팩은 120, 5팩은 120, 6팩은 720입니다. 별거는 없어요. 4팩토리얼에다가 5를 하나 더 곱하면 5팩토리얼이 되는 거기 때문에 5팩토리얼에서 6을 하나 더 곱하면 6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어차피 5팩토리얼 정도만 외우시고 있으면 여기다 6 곱하면 6팩토리얼 여기서 4로 나누면 5로 나누면 4팩토리얼이 되시는 거죠. 외우시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됐니? 근데 두 번째 N, P, R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뭔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N명 중 R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 건데 5명 중 3명 줄 세우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3명만 줄 세울 거니까 줄 세울 자리가 3자리만 존재하시겠죠.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5명 중에 아무나 갖다 쓰면 될 거고 두 번째 자리에는 1명 빼고 쓸 거고 세 번째 자리는 2명 빼고 쓰겠죠. 곱해서 얘는 120이 될 텐데 됐지? 120이 아니라 60이구나. 근데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5 퍼뮤테이션 3이라고 뜻한다는 거죠. 됐어? 5명 중에 3명을 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N, P, R이 갖고 있는 의미는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인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개가 되도록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쓰는 애가 N-R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녀석을 N-0로 본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N-R-1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겠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NPR을
n 퍼뮤테이션 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미는 없어요. 사실 큰 너희는 이것을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이거 배우시면 좀 덜 하겠지. 아, 이런 것도 있었지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꾸만 이렇게 고등학교 거에 대한 것 중에서 나중에 설명할 때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얘기해 놓는 건 항상 그래. 한번 들었던 거하고 처음 듣는 거하고는 거부감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해 놓는 거고, 우리는 요만큼만 알면 돼요.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쓸 줄만 아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걸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줄 세우기에 대한 걸 얘기를 했으니까 줄 세우기 얘기들을 쭉 다 먼저 하고 나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줄 세우기에 대한 걸 얘기를 했으니까 세 번째. 자, 이웃함의 줄 세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반에 학생이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친한 여학생 3명이 존재하는 거죠. 10명 너무 많다. 10명은 너무 많고요. 6명 A, B, C, D, E, F 라는 아이가 있는데 A랑 B랑 C가 친해서 이웃하게 줄을 세워 볼 거예요. 얘네들이 뭉쳐 있을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줄을 세울 거냐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A, B, C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D, E, F를 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A, B, C를 이웃하게 이렇게 묶어버렸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4개의 그룹이 생기겠지? 이 4개의 그룹을 줄을 세워요. 4팩토리얼, 즉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됐니? 근데 이 안에서 A, B, C가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이 괄호 안에서 A, B, C를 줄을 다시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우리는 여기다 뭐 한다? 3팩토리얼을 할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가 될 겁니다. 144가지가 되겠죠. 됐어요? 이해돼? 근데 문제는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기. 중학교 방식에서는 보통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웃하게 줄 세우기를 맨날 엄마 아빠를 줄 세우기로요. 5명의 가족 중에서 엄마 아빠가 줄을 서 있어요. 뭐 엄마 아빠가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려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엄마 아빠가 이웃한 경우를 빼라고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는 절대로 지금처럼 3명을 이웃하지 않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봐봐. 만약에 이렇게 6명의 학생이 있었고 A, B, C가 이제 얘네가 원래 친했었는데 얘네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얘네끼리 같이 줄을 안 서려고 해. 줄을 세우면 싸워. 그러니까 따로 줄을 세워야 되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별도로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 경우에서 원래 우리가 6명 줄 세우면 아까 6팩토리얼 720이라고 했으니까 720에서 144를 빼면은 이웃하지 않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때 A, B가 이웃하거나 B, C가 이웃하거나 C, A가 이웃한 것들이 하나도 안 빠져. A, B, C가 묶여있는 것만 빠지는 거죠.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줄 세울 거냐면 요번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A, B, C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D, E, F라고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일단 D, F를 줄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DEF가 줄을 섰기 때문에 하나, 둘, 세 자리가 생기겠죠.
이때 우리는 ABC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ABC가 얘네들 사이 또는 얘네들 바깥에 줄을 쓰게 되면 절대로 얘네들끼리 같이 이웃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네 자리가 생겼죠? 이 네 자리 중에 우리는 세 자리를 선택해서 ABC를 줄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P 3이 됩니다. 4개 중에 세 자리를 선택해서 ABC한테 줄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ABC를 줄 세운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를 갖고 ABC한테 준다 생각해야 돼요. 됐어? 그러니까 네 자리 중에 세 개를 선택해서 ABC한테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4P 3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얘는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곱하시면 얘네들이 절대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맨 앞에다가 A라는 애 안 치고 뒤에다가 B라고 하는 애 안 치고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있고 A, B를 양 끝에 도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그냥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웃한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만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쓰기 어렵진 않아요. 됐습니까? 이게 4번이지 3번 아니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여기서 이 순열 중에서 하나 더 배우는 게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만 배우시는 원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또 원순열은 뭐냐? 얘는 또 그지 같은 새끼 갑자기. 자, 원탁이 있어. 자, 이런 원탁에 5명의 학생을 앉혀서 회의를 할 겁니다. 됐니?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라고 하면 5팩토리얼의 120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순열은 여기까지만 배우시면 되는데 그냥 문제는 풀고 나서 할까? 원순열이게? 일단 적용부터 시켜보고 갈까요? 원순열은 좀 이따가 하자. 순열 문제 좀 풀어보고 합시다. 책은 이제 49, 렉처 49, 137페이지 1번에 3명의 줄 세울 겁니다. 그럼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6가지 5명을 1로 줄 세울 거예요? 5팩토리얼이지? 아까 5팩토리얼 121이라고 써있어. 아까 5, 4, 3, 2, 1 곱하면 되고요. 자, 1-1번에 A, B, C, D의 4명이 이어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 순서를 정한다는 건 결국 A, B, C, D를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4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24. 됐니? 서로 다른 6장의 카드를 1열로 나열할 겁니다. 자, 1열로 나열한다고 했죠. 순서를 갖고 나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열이고요. 6팩토리얼이고 720까지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A, B, C, D 5명의 학생이 있죠? 5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서 1열로 줄을 세울 겁니다. 1열로 세운다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2명 갖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5P2 5 곱하기 4가 되시고 20이고요. 3명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60이고 5P3이고요. 4명이면 5P4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하셔야 되죠. 그래서 120까지. 됐어요? 자, 2-1번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고 했으니까 6명 중에 2명 6P2 6 곱하기 5 30 3명을 줄 세고요. 6P3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120 4명 빼올 때 있어. 4명 세울 거니까 6P4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까지죠. 5, 4, 3 6, 5, 4, 3까지 곱해야 되는 거야. 6, 5, 4, 3 얼마야? 360? 자,
자, 3번을 갑니다. 5명의 학생이 있죠? BC를 이웃하게 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BC를 이웃할 거니까 BC를 묶을 거야. BC를 묶으면 그룹이 몇 그룹이 생길 거냐면 4개의 그룹이 생기겠죠. 그러면 4팩토리얼 24개에다가 A, B를 또 줄을 세울 거니까 2팩토리얼 곱해서 24 곱하기 2, 48가지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A와 C와 E를 이웃하게 세울 거예요. A, C, E를 묶었으니까 그룹은 B하고 D를 포함해서 3개의 그룹이 생기는 거고요. 3개의 그룹 줄 세웠으니까 3팩토리얼 6. 그 다음에 A, B, C요. A, C, E 자체를 또 줄을 세울 거니까 또 3팩토리얼. 6 곱하기 6에 36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해돼요? 자, 3-1번에 국어, 영어, 수학 교과서에 4권의 책을 꽂을 거고요. 국어, 수학과 과학을 이웃할 겁니다. 그러면 묶었으니까 그룹은 수학, 과학 한 그룹, 국어 하나, 영어 하나, 3그룹. 맞지? 그럼 3팩토리얼 수학하고 과학에 줄 다시 세울 거니까 또 곱하기 2. 그래서 12가지. 6 곱하기 2에 12가지. 이번에 국어, 영어, 수학 교과서를 묶었으니까 3개가 묶였으니까 이거 말고 남는 게 과학 하나 남았죠? 그럼 그룹이 2그룹. 그치? 그래서 2팩토리얼 국어, 영어, 수학을 줄을 세웁니다. 3팩토리얼 2 곱하기 6, 12가지. 돼요? 오렌지에서 6개의 문제를 나열할 겁니다. R과 N을 이웃할 겁니다. R과 N을 이웃했으니까 Rn 한 그룹, O, A, G, E 4개의 그룹 해서 토탈 5개의 그룹이 있죠. 그래서 5팩토리얼에 R과 N을 바꿀 거다. 곱하기 2팩토리얼.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5팩토리얼에 120, 2팩토리얼은 2니까 240까지다. 됐습니까? 자, 모음을 모두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인데 지금 거기 모음이 누구냐? A, E, O, A, E죠. 왜 A, E야? 순서대로 얘기한 거야? 자, 좋아. 어쨌든 O, A, E를 이웃하게 묶을 거니까 얘를 묶고 나면 R, N, G 3개가 남고 토탈 그룹은 4그룹. 맞지? 그러면 4팩토리얼 거기서 O, A, E가 바꾼다. 곱하기 3팩토리얼.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6이기 때문에 144. 이해됐습니까? 네. 자, 문제도 같이 풀죠. 거기 있는 1, 2, 3, 4번. 4개, 7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박물관에서 3개의 전시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관람하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7P3인 거죠? 7P3. 7 곱하기 6 곱하기 5. 210까지. 맞지? 자, 사이즈가 X 스몰, 미디엄, 라지, X 라지. 치마가 각각 한 번씩 있습니다. 5번의 치마를 일렬로 진열을 할 때 사이즈가 X 스몰인 치마를 맨 앞으로 진열하고 X 라지가 맨 마지막 진열을 할 거니까 X 스몰과 X 라지는 줄을 안 세울 거야, 사실은. 끝에 놓을 거고 중간에 스몰, 미디엄, 라지만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겠죠. 아, 미안해. 3팩토리얼. 6이 되시겠죠. 자, 3번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의 일렬로 줄을 세울 때 남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남학생 3명 묶었으니까 하나의 그룹, 여학생 각각 하나의 그룹, 토탈 4개의 그룹이죠. 4팩토리얼에 남자들끼리 줄 다 세울 거니까 3팩토리얼 곱할 거예요. 그래서 24 곱하기 6에 144가지. 자, ABC 영역에 색칠을 할 건데 결국은 모두 다른 색칠을 할 거니까 ABC에다 줄 세우면 되죠? 됐니? 갖고 있는 색깔이 5개죠? 5개 중에 3개를 색칠할 거예요. 5P3.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60까지. 됐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지금 아까 전에 했던 얘기에 5번에 원순열 얘기하고요. 그 다음 6번에 색칠하기 2가지가 남았습니다.
요것만 얘기를 하시면 중학교 때의 경우에는 대부분 풀 수 있어요. 물론 세야 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동전 몇 개, 아까 100원짜리 동전 몇 개, 50원짜리 동전 몇 개 이런 문제 있었지. 이런 거 사실 세야 되고요. 이게 아닌 이제 원순열과 색칠하기는 생각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데 아까 하려고 했던 원순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원탁에다가 그리다 보니 6개가 될 것 같은데 6명을 한 치자고 상관없잖아? 6명이든 5명이든 똑같으니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순서를 갖고 나열을 하시는 방식의 6명을 줄 세우려면 6팩토리얼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안 치거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안 치거나 상황이 똑같죠. 1번 입장에 좌우에 있는 건 2번과 6번인 거예요. 왼쪽에 2번, 오른쪽에 6번인 거죠. 빨간색을 봐도 그렇고 노란색을 봐도 똑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6팩토리얼은 아닐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범인은 의견 없어? 6팩토리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아니. 왜? 한 바퀴 돌면 그대로 했으니까. 한 바퀴 돌면 똑같아. 그러면 1번 여기다 놓나 여기다 놓나 여기다 놓나 여기다 놓나 여기다 놓나 여기다 놓나 똑같은 거잖아. 네. 근데 마이너스 6을 할 거야? 아니요. 얘를 바라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존재해. 하나는 뭐냐면 6팩토리얼을 6으로 나눈다. 아, 왜? 돌리시면 똑같아지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똑같기 때문에 6팩토리얼을 6으로 나눈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6-1팩토리얼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원탁에 누군가를 안 친다라고 하는 건 순서를 원래 가질 수가 없죠. 원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과 끝이 없거든. 근데 어떤 사람을 특정 사람을 딱 안 치는 순간 그 사람 기준으로 왼쪽 자리와 오른쪽 자리가 나눠지게 돼요. 그치? 6명 중에 누구나 아무나 한 차례 딱 안 치면 이 사람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자리에 나머지 애들을 안 치면 돼요. 이게 5팩토리얼 개념. 한 사람을 안 치고 시작하겠다. 두 번째는 뭐한다? 아까처럼 돌아가면 똑같기 때문에 돌아가는 6가지 방법이 어차피 똑같을 거야. 나는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사각형에 원탁에 한 명씩 안 치면 이 상황과 다를 바가 없어요. 4팩토리얼인데 3팩토리얼이 된 거죠. 근데 2명씩을 안 치면 상황이 달라져요. 실팩토리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 경우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 경우는 다른 경우다. 완전히.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왼쪽에 사람이 있는 거고 이쪽에 앉아있는 새끼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앉는 애가 여기 앉을 거냐 여기 앉을 거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거하고 이 자리 두 가지잖아. 자, 두 자리에다가 첫 번째 사람을 안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을 안 치면 이제 우리가 몇 자리가 남는 거야? 7자리가 남는 거죠. 아, 그래서 2 곱하기 7팩토리얼 하시면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두 개 다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색칠하기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어요. A, B, C, D, E. 자, 여기다 색칠할 겁니다. 당장 전에 4번에 4-1번 문제도 이런 형태의 문항이 되는데요. 239페이지에 있었던. 그치? 색칠할 거야. 갖고 있는 색깔은 몇 가지 색깔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보통 이렇게 5개면 5개 색칠을 할 건데 5개 색칠을 하되 같은 색깔을 칠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웃한 영역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만 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없는 것뿐인 거죠. 그럼 여기서 5개의 색으로 색칠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될까? 몇 가지가 나올까? 같이 붙은 거는 같은 색깔 못 쓰는 거죠. 네. A는 B랑 C랑 D랑 같은 색깔을 쓸 수 없지만 A와 E는 같은 색깔이 될 수 있어요. B랑 E도 같은 색깔. 근데 B와 E도 같은 색깔일 수 있죠. B와 D도 같은 색깔일 수 있고요. C는 어디든 같은 색깔을 가질 수 없겠네요. 그 색칠을 C부터 색칠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한 애들이 갖고 있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는 모두와 이웃한 상태죠. 그래서 C부터 색칠을 해서 C에서 5가지 색칠을 하게 되면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하나가 다 빠져 색칠돼야 돼요.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굴 색칠할 거냐면 A 또는 D를 색칠합니다. A는 이제 4가지 색칠이 가능할 거고 D는 3가지 색칠이 가능할 거예요. 반대로 개념을 하게 되면 D부터 색칠하면 D가 4가지고 A가 3가지가 되는 것 뿐이죠. 됐지? 그 다음에 B하고 B하고 E를 색칠할 건데 B의 경우는 A와 C가 쓴 것만 안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예요. 이해돼? E 같은 경우도 C와 D가 쓴 것만 안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3가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또 3가지, 얘 3가지. 그럼 얘네를 곱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색칠 가지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540가지인가? 이렇게 되면? 이해돼? 이 책에서는 안 넣을 건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다 4개의 색을 색칠할 거예요. 위에 같은 경우는 C가 전체가 다 이웃해 있고 그 다음에 A와 D는 이제 3가지 이웃한 영역을 갖고 있고 B와 E는 2개의 영역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웃한 부분이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이 구분이 되는데 얘는 이웃한 부분이 다 똑같이 2군데만 이웃해져 있어요. 그치? 사실은 보통 이거를 책에서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은 꼭지점을 공유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죠. 얘 같은 경우는 A와 C하고 B와 D가 꼭지점을 공유하게 돼요. 봐봐. 만약에 A에 색칠을 했어요. A에 빨간색을 색칠했어요. B에다 파란색을 색칠했어요. C에다 노란색을 색칠했어요. 그러면 C가 가질 수 있는 색깔이 하나밖에 안 남겠지. 근데 A에다 빨간색 색칠했는데 B에다 노란색 색칠했는데 D에 노란색도 색칠할 수 있잖아. 그러면 C는 색칠할 수 있는 게 2가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A, C가 같은 색을 색칠할 때하고 A, C가 다른 색을 색칠할 때를 구분해서 얘기해요. A와 C가 같은 색을 색칠한다면 A가 4가지 중에 하나, C는 1가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A와 C가 같은 걸 칠하니까 얘가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얘는 그냥 얘가 쓴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랬을 때 B하고 D는 2개씩을 색칠할 수 있겠죠. 근데 A와 C가 다른 색을 색칠하면 A가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C는 3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겠지. 이건 뭔 병신 같은 색깔이지? 미안해. 3개예요.
그치? 아까 4, 1 그러면 나머지 하나밖에 안 썼으니까 3개씩 하면 되죠. 근데 얘는 A와 A 4개 여기 3개 중에 하나 그러면 2개가 빠져나갔으니까 얘네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2가지 문밖에 없죠. 그래서 위에서 48개 여기는 36개 얘네 두 개 더해서 84가지가 우리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배우시면 순열 얘기는 완전히 끝. 순서를 갖고 뭔가를 하겠다. 이 얘기는 완전히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오늘은 뒤에 얘기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문제는 쉬워요. 자, 줄 세우기인데 다른 점은 뭐냐? 0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갖고 있는 수가 만약에 자, 쉽게 이거 우리가 만약에 1부터 5까지의 5개의 숫자를 갖고 두 자릿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리 10의 자리 5개 중에 하나 쓸 거고 1의 자리 4개 중에 하나 쓸 거고 곱해서 2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세 자릿수를 쓸 거예요.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곱해서 우리는 60까지의 세 자릿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0부터 5까지면) 6개죠. 그치? 잠깐만. 자, 0부터 5까지 수가 있으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건 갖고 있는 숫자는 우리가 6개의 숫자를 갖고 있지만 첫 번째 자리 0이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 곱하기 5가 두 자릿수고 세 자리는 또 상황이 달라. 물론 첫 번째는 못 쓰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 하나 0을 못 쓰는 거고 여기 0을 갖다 써도 되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른 형태의 아이들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1번. 서로 다른 두 장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갖고 있는 게 4개니까 4 곱하기 3에 4p 2잖아 사실은 12죠. 세 자리니까 4p 3이고요. 24개. 이렇게 되겠죠. 1부터 6이면 갖고 있는 거 6개니까 두 장이면 6 곱하기 5에 30개. 3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120개. 근데 이번에 0을 포함하면 서로 다른 두 자릿수는 3 곱하기 3이 되시는 거죠. 첫 번째에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1, 2, 3 중에서 하나. 첫 번째 갖다 쓴 녀석을 뒤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4개 중에서 하나 버리고 또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면 첫 번째는 0을 갖다 쓸 수 없으니까 3가지.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쓴 거 못 쓰기 때문에 또 3가지. 맨 마지막 자리는 앞선 2개 못 쓰니까 또 2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에 18가지가 될 거예요. 자, 2-1번에 오네요. 0부터 5까지니까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죠? 첫 번째 5개밖에 못 쓰고요. 두 번째도 5개를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5 곱하기 5에 25가지. 첫 번째 5개밖에 못 쓰고 0 빼야 되니까 두 번째 0을 포함해서 5개를 쓸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4개를 쓸 수 있을 거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4에 100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표 뽑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서 배울 내용은 조합이라는 겁니다. 조합.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CR이죠. 얘를 뜻하고요. 이 녀석은 졸라 어렵게 표현되는데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준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5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농구 경기 중에 3on3라는 경기 있잖아. 알고 있나? 모르나? 여자애들은? 길거리 농구는 3명씩 경기하거든요. 3대3으로 경기를 하시는데, 5명의 농구를 하는 학생 중에서 3명을 우린 대표를 뽑아서 이제 3on3 경기에 내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3명을 뽑는데 얘네들의 순서가 중요치 않다는 거지. 첫 번째를 뽑고 두 번째를 뽑고 세 번째를 뽑는 게 뭐 중요해? 걔네들 다 경기 나갈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순서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쨌든 처음에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는 애들을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엔 5명 중에 1명을 뽑고 두 번째는 4명 중에 1명을 뽑고 그 다음에 3명 중에 1명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치? 근데 여기서 얘네가 순서가 중요치 않다고 했지. 3명의 순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를 뽑았어. A, B, C, A, C, B, B, A, C, B, C, B, C, A, B, C, B, A 다 같은 거라는 거야. 근데 이 3명의 순서는 결국 뭐라는 거야? 3명을 줄 세우는 순서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뭐 할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눠주겠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5p 3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어? 이해돼? 이거를 컴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컴비네이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NCR은 NCN-R과 똑같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 5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했죠? 그치? 바꿔 얘기하면 좀 잔인하지만 못 나갈 새끼 둘을 뽑아도 돼. 그치? 못 나갈 녀석 둘을 뽑으면 나머지는 다 내보내면 되잖아.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을 대표를 뽑나 5명 중에 2명의 대표가 아닌 녀석을 뽑나 똑같은 짓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너네한테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어. 10, 이 중에서 7명의 학생들을 뭐 할 거예요? 뽑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10, 9, 8, 7, 6, 5 하나, 둘, 셋, 넷, 다 6개 7개니까 4까지 해야겠네. 이거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방금 전에 내가 뭐랑 똑같다고 했으면 10C 3하고 똑같다고 했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잖아. 다 없어지니까. 근데 사실 위에서 똑같거든. 이만큼 날아가고 이만큼 날아가거든. 똑같아져. 그치? 똑같은 건 똑같은 거긴 한데 애초부터 이렇게 써서 이걸 지우는 집보다는 얘가 더 쉽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서 45가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대표 뽑는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NCR 4명 중에 R명의 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줄세우는 방법을 한 다음에 그 뽑겠다는 인원수만큼을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이 NCR이라는 거하고 NCN-R 값이 똑같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야 문제 풀기가 더 편해져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대표는 자격차가 없는 대표예요. 아까 농구대회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 농구대회가 아니라 달리기 대표를 보면 달리기 아니라 그게 뭐냐 이어달리기 대표를 뽑는 건 다른 얘기야. 이어달리기 대표는 어떻게 돼? 누가 스타트를 끊을 건지, 두 번째 누가 뛸 건지, 세 번째 누가 뛸 건지, 마지막에 누가 뛸 건지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순서가 있는 대표 뽑기고요. 지금처럼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 순서가 없는 대표 뽑기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3번 같은 문제, 여기 써 있는 문제에서 A, B, C, D에서 반장, 부반장 뽑을 거고,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을 거잖아. 얘네들은 순서가 있는 거죠. 대 자격이 다 차이가 다 다른 거야. 반장과 부반장이 하는 일은 분명히 원래 달라야 되죠. 오늘 요즘엔 뭐 사실은 반장들이 일 안 하고 부반장이 다 하는 경우도 많지만 원래 자격차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A, B, C, D에서 반장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4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 부반장 뽑을 거예요. 3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 곱해서 그냥 12가지일 겁니다. 얘는 자격차가 있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을 거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겠죠? 엄마, 그치? 네. 네, 그러면 24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3-1번처럼 회장과 부회장을 뽑아야 마찬가지로 5 곱하기 4 할 거고, 회장, 부회장 총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할 겁니다. 20이 60이죠. 하지만 밑에 있는 4번에서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을 거면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대표 3명을 뽑을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죠. 둘 다 10이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 거,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거 똑같은 말이야. 자, 여학생,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있으니까 당번 2명을 뽑을 거야. 7명 중에 2명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21가지가 되는 거죠. 당번 3명을 뽑을 거예요. 7 곱하기 6 곱하기 5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5가지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뒤에 문제를 풀면 오늘 얘기는 끝날 거고요. 1부터 풀면 끝나겠네. 그냥 워크북도 질문 받아야 돼, 사실. 워크북으로 해오라는 것도 있었어. 자, 봅시다. 142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습니다. 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가져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10의 자리에 몇 가지? 7가지. 네. 1의 자리에 몇 가지? 6가지. 그러니까 답은? 42번이고 4번이겠죠? 2번에 0, 1, 3, 5, 7 갖고 있는 카드는 5장. 첫 번째 세 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4가지겠죠? 네. 10의 자리도 4가지죠. 0을 이제 포함시킬 거니까. 다시 0을 또 포함시킬 거니까 또 4가지. 1의 자리는 3가지가 되는 거죠. 4, 4, 3. 48, 2번. 네. 자, 3번은 1, 2, 3, 4, 5라고 하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만들 겁니다. 이것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지.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1이거나 3이거나 5인 거지. 얘는 반대로 1의 자리 숫자부터 고정시켜. 3가지죠.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의 자리 수는 아무 수가 없죠. 네, 1의 자리 수에서 뽑은 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4가지겠지. 그럼 몇 가지야? 경우의 수는? 12가지. 네, 12가지. 자, 4번에 우진이네 반 학생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고요. 11명 중에서 경찰, 소방, 응급구조사 체험을 할 겁니다. 한 명씩 뽑을 거예요. 첫 번째 경찰관은 11개 중에 하나, 11명 중에 한 명. 두 번째 소방관은 10명 중에 한 명 뽑으시면 되죠? 네. 응급구조사에는 9명 중에 한 명 뽑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990까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5번에 6명의 학생 중에서 수학 시간에 발표할 2명의 학생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수학 시간에 발표를 할 녀석이니까 사실 의미가 없잖아. 순서 관계 없죠?
그러니까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줄 겁니다. 됐니? 그래서 15가지가 되시겠죠? 자, 선수 A를 포함한 쇼트트랙 선수 8명 중에서 500, 1000, 1500의 출전을 서로 다른 선수를 한 명씩 뽑을 겁니다. A가 1500m의 종목의 선수로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A를 일단 1500m에 박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7명이 남은 거고 그 7명 중에 800과 1000m에다가 애들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0m에 7명 중에 1명, 1000m에 6명 중에 1명, 즉 42가지가 나올 겁니다. 42가지요? 42, 42. 7 곱하기 6 할 거라고. 이해됐어? 네. 자, 이건 7번은 원순열 문제 아니야. A, B, C, D에서 서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분의 개수를 물어봤지. 선분이면 양쪽 끝점이 같으면 다 같은 점이잖아. A, B를 고르나 B, A를 고르나 똑같은 선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4개의 점 중에 첫 번째 점 하나 고르시고 두 번째 점 고르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 거가 똑같다. 그러니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 될 것이다. 6가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갖고선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쭉 다 해서 149까지 해오시면 되겠죠. 그치? 다음은 이제 확률이고 확률은 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워크북 오늘 숙제를 줬던 부분이 있어요. 뭐 얼마나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닮은 부분을 하고 계시고 54부터 시작을 해서 가 기억이 안 나. 54에서 내가 57까지 줬는지 58까지 줬는데 54에서 58 준 것 같은데? 네. 아니? 네. 54에서 58 질문 있어요 혹시? 없어? 없나요? 그러면 오늘 59에서 65는 숙제야. 65요? 네. 네. 얘는 오늘 숙제. 그리고 2가지 해서 다음 시간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끝? 시간이 오늘은 좀 많이 남았네. 네, 문제 푸세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네, 다녀오세요.